자, 우리가 지겹더라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한번 하고 가려고 그래요. 아마 멤버님들이나 새로 들어온 시청자분들은, 처음 듣는 시청자분들은 뭐 그냥 새롭게 들리겠지만, 저희 멤버님들이나 우리 제 영상을 자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성상개미TV가 오늘은 왜 또 저 얘기 안 하고 가나?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뉴스, 그죠? 시장에서 생각하는 뉴스는 반드시 그냥 제가 참고로만 보라고 그랬죠.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자, 또 하나가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떴을 때 뉴스가 뜨는 위치가 월봉에서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월봉에서 뉴스가 떴을 때 낮은 위치에서 떴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상승 모멘텀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멘텀 지표 믿지 마요. 그냥 매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월봉 고점에서 똑같은 뉴스가 떴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뉴스기도 한 거기 때문에 같은 뉴스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전혀 틀리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주식의 주가가 갑자기 떴을 때, 주가가 거래량을 빵 터트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떴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뉴스가 나오죠. 뉴스가 나오게 되고 제가 지금 저녁 때 하는 것처럼 이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요. 그죠? 상상님 어서 오세요. 원건너님 어서 오세요. 제 생각은 전혀 틀려요. 뉴스가 뜨기 전에 벌써 이 친구는 추세의 전환과 턴을 완벽하게 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왜 날아갔지? 나중에 보니까 이 뉴스 때문에 날아갔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바닥에서 전체적으로 다 추세의 전환과 턴을 다 해놓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를 가만히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매일 잘 비교하는 로보로보예요. 자, 로보로보를 보니까 월봉에서 이제 5개선을 깼기 때문에 특히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땐 제가 성장주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성장주는 말 그대로 이제 로봇주, 메타버스주, 제약바이오 이런 게 성장주예요. 형님님 어서 오세요. 가령님 어서 오세요. 자, 1,600원 하던 친구가 얼마를 갔냐면 고점이 13,000원을 갔습니다. 역대적으로 최저점이 1,600원이고 고점이 13,000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 올라가도 8배에서 9배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이 로봇 TF,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한 게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서 로봇 사업을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로봇주가 딱 올라갔어요. 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때만 해도 모든 로봇주가 다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똑같이 삼성이 TFT 구성해서 로봇 사업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할 겁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왔어요. 자, 똑같은 뉴스인데 이 뉴스가 터진 위치가 완전히 틀리죠. 바닥 여기. 그러면 우리 승리상개미TV 그 채널 그 시청자분들하고 멤버님들은 제가 매일 영상을 찍고 매일 반복된 종목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서 뉴스가 뜬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맨날 보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그 똑같은 뉴스로 여기서 떴을 때 우리는 이 종목을 안 사죠. 왜? 여기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식은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순간 갑자기 어떤 뉴스가 떴다고 해서 딱 들어가면 내가 들은 정보가 제일 늦은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로보를 여기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부터 뉴스를 찾겠죠. 그죠? 뉴스를 찾았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삼성에서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이제 주식이 좋아질 것 같아.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일 살펴보지 않았다면 여기서 누군가는 새롭게 접하는 정보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옛날부터 알던 정보예요. 그래서 주식은 공부하고 매수해야 되는 거고 전혀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뉴스가 떴을 때 월봉에서 주가가 바닥 대비 벌써 8배, 9배 올라왔을 때 뉴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자, 가장 강력한 20개선을 뚫어줄 때 벌써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줬는데 그 앞전에 주봉에서 다 깔끔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이 과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로보만 그렇겠지? 로봇 뉴스가 있으니까. 절대 아니에요. 자, 오늘 이런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박셀바이오예요. 자, 간암치료제 임상 일상에서 안정성 입증 소식의 급등.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뉴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저 얘기 맞아요. 저 안정성 입증으로 급등한 건 맞는데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박셀바이오를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박셀바이오가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를 볼 건데
박셀바이오는 앞전에 월봉에서 보면 우린 추세를 이해할 때 일봉을 보지 않아요. 왜 일봉을 보지 않냐면 일봉은 추세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냥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잡는 거예요. 자, 어차피 일봉에서도 쭉 우하향인데 이런 친구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그만 뉴스와 함께 주가가 빵 때렸습니다. 최소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물량을 싹 잡아놓은 대량 거래가 여기서 빵 들어왔어요. 그죠? 자, 빵 들어왔는데 언제부턴가 바닥을 잘 지키고 있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첫 번째 바닥인 이 바닥을 이때도 지켜줬고 이때도 지켜줬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누군가가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친구를 어디서 사고 지금 송상개미TV가 뭔 얘기를 하는 걸까? 허은준님 어서 오세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주봉하고 월봉을 보시면 아주 쉬워요. 자, 월봉에서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될 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반드시 5개월 선이 밑에서 있을 때 이게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 선이에요. 5개월 선 MA가 이게 5개월간의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캔들이든지 만약에 5개월 선을 돌파하잖아요. 자, 돌파했는데 안착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그 다음 달부터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빵 때릴 확률이 있어요. 이게 월봉에서 얘기해요. 물론 일봉에서도 월 중에 잠깐은 빠지지만 또 월 중간에도 말이라도 돌아놓잖아요. 그럼 다시 빵 때려요. 그만큼 5개월 선은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을 결정짓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박셀바이오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며칠 전에도 저한테 누가 박셀바이오를 물어봤거든요.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떻게 알아?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 박셀바이오는 예전에 10,000원 하던 친구가 30배가 올라간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우상향에는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시도했냐? 바로 요렇게 3월 달에 우리 이제 돌아 나갈 거야. 나 이제 돌아 나갈 거야. 그러면서 요렇게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주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친구가 지켜줘야 되겠죠. 이게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지켜줬어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절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렇게 5개월 선 자리.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5개월 선을 지켜주는 자리는 절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누군가, 나는 모르지만 전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수급이죠. 제가 진짜 이런 게 수급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번 달에 5개월 선 딱 지켜주고 빵 때렸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조금이라도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있죠. 자, 주봉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기적으로 추세의 조정이 확정이 되는 눌림목, 완벽한 20주선을 돌려놓고 안착할 때 제가 제일 이쁘다고 그랬죠. 3주 전에 벌써 안착해 놓은 거예요. 조정받고 안착하고 지켜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빵 때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런 뉴스 나서 뜬 거예요. 박셀바이오 이것 때문에 뜬 거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런 뉴스가 뜨기 전에 벌써 추세의 전환과 턴이 다 돼 있는 거고 저 뉴스와 함께 뜬 것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가 뉴스를 맹신하지 말라는 게 물론 반드시 참고는 해야 돼요. 왜?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뉴스는 참고 사항이고 단지 추세의 전환과 턴이 중요하고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즉 주식에서 추세와 거래량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저는 수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 보고서 투자자 명예 동향 보고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아니 어제 외국인이 팔았는데 오늘 왜 급등했지? 어제 그저께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수급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료예요. 자료. 기법이 세력인가? 누구한테 기법이 세력이라는데 이건 그냥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는 그냥 뭐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설명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건 자료라고 봐요. 오늘 자료를 봤더니 외국이 좀 샀네. 많이 샀네. 박살봐. 기관도 들어왔구나. 뭐 좀 수급이 좋아졌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저는 진정한 수급은 저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진정한 수급은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안 깨는 게 수급이고 돌아 나갈 자리는 돌아 나가줘야 돼요. 그 목표가가 어디냐? 딱 60주선이에요. 좀 높죠? 한 66,000원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자, 그래 저항선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선을 알고 있다면 목표가도 잡기 쉬워요. 241선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빵 때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6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의 수익률이 더 있겠죠. 물론 조정받고 갈지 그냥 갈지는 몰라요. 윤정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윤정님. 자, 어쨌거나 누룽님도 어서 오세요. 시간투자님도 어서 오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뉴스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뉴스는 어떤 분들은 저도 당연히 4, 5년차 주린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뉴스를 잘 보고 있어야 되겠구나. 뉴스가 뜨니까 뉴스가 나와서 주식이 떴구나. 아, 내가 정보가 느렸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오랜 시간 시장에 있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주식이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했을 때는 내가 모르는 좋은 정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날아가면서 뉴스가 뜨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따가 전기주를 다 살펴볼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자, 이런 원리, 이 큰 원리를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든 안 내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산 주식 영업이익 실적인데 최대인데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아, 야, 내가 산 주식은 영업이익 졌잖아. 상한가에 갔어. 이게 선반영될 때, 이게 뭐야?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왕이면 이런 차트도 맞고, 상황도 맞고, 다 맞고, 영업이익도 좋으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 참고사항이에요. 자, 인생우회님 업그레이드 하셨네요. 자, 삼성전자가 스마트 사인이지 영국과 미국에서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자, 제가 참고사항이라고 그랬죠. 아무 상관없어요. 삼성전자가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엄연히 추세가 하향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없죠? 저번 주 돌파 시도 실패했어요. 미국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 친구가 삼성전자가 5주선 돌파 안착하면 저절로 뉴스 나와요. 저절로. 이제 뭐 인플레가 이제 최대에 달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 같다. 우리가 예상 안 해도 이런 친구들이 벌써 5주선 돌파 안착하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생각도 못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떨어졌단 얘기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추세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즉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보면 항상 그런 뉴스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기본 책에 주식은 추세에 순응합니다라고 오래된 이 고수 선배님들이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갖고 제가 이제 오늘 영상 처음 하면서 왜 이걸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또 저희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멤버님도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고맙고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식을 한번 어렵게 생각하고 막 뉴스 갖다 붙이고 뭐 기법 갖다 붙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멤버한테 말씀드렸는데 기법 사용하기 쉬워요. 지표 설정 가가지고 엄청 많아요. 뭐 ADX 뭐 볼린저 밴드 뭐 예전에 저도 볼린저 밴드 했거든요. 이렇게 클릭하면 뭐 볼린저 밴드 이렇게 나오고 야 누가 그러는데 이거 볼린저 밴드 상단 뚫으면 깨면 안 된다는데 이런 걸 엄청 많이 사용했는데 물론 저런 걸로다가 수익을 본인이 잘 낸다면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엔 단순하게 주식은 딱 두 가지 즉 추세와 거래량 이거 두 개만 이해하고 싶으면 굉장히 쉬워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저는 실전에서 제가 생각하는 수급은 바로 요거예요. 요게 실전의 수급이에요. 어느 창구에서 팔고 어느 창구에서 매도하고 현재가를 보니까 이렇게 뭐 야 오늘 성한계공이 날아갔는데 아까 보니까 어느 창구에서 엄청 팔던데 걔네들이 세력 아냐? 자 보겠습니다. 오늘 성한계공이 상한가를 갔어요. 아 이제 분봉 안 보려고 예전에 그 단타하던 그 습관을 또 하고 있는 내가 원래 안 그랬었는데 아 어제 도화엔지니어링 보면서 재밌어가지고 또 거기 빠져가지고 팔 일이 아닌데 지금 내가 농담이에요. 저 사람인지라 어쨌거나 야 이게 KB증권에서 많이 샀어. 이거 아닌데 신한에서 많이 팔았는데 야 이게 수급 매매라던데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료예요 자료. 아 그냥 KB증권에 누군가 많이 샀네. 알았어 뭐 외국인 안 팔았네. JP모간도 샀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를 너무 수급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거래량하고 추세만 이해하면 되는데 성한계공은 왜 날라갔냐?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저는 날라가든 안 날라가든 제 설명이 바뀐 적이 없어요. 왜?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박정은님 어서 오세요. 자, 이 친구는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죠. 그러면서 누군가 물량을 뺏는 자꾸 대량 거래가 빵 들어오고 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력이야.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판다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날 당연히 매도하지 않았고 우린 여기서 샀어요. 당연히 대란공이 터진 다음에 20은 사는 거죠. 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저 매도 안 했어요. 여기서 더 샀어. 더 샀더니 또 손실권으로 오네. 이렇게. 그러나 전혀 겁먹을 거 없어요. 왜? 이분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 요렇게 위아래 긴 꼬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딱 세력밖에 없어요. 이건 절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집하신 분들이 여기서 판다. 원래 이 친구들도 안 팔아야 되는데 제가 그 분봉 요새 재밌어가지고 보다가 어쨌거나 잘 봤더니 날라갔죠. 이렇게 팡 때렸습니다. 날라갔죠. 그러면 이때 거래 대금이 오늘 얼마가 터졌냐면 저도 아까 분봉 보다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그냥 상한가를 다 못 먹었는데 거래 대금이 평소에 몇십억도 안 터지던 게 오늘 300억, 중간에 영상 찍는데 300억이 터지더라고요. 그러고 중간에 또 한 번 날아가가지고 1000억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아차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 한 3, 4년 차 주린이 때 뭐를 했냐면 이런 걸 안다고 나름대로 까불어가지고 뭐를 했냐면 이게 분봉에서 이런 걸 했었어요. 오늘 보여드린 거. 이게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흔들릴 때 털리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턴가 나는 단기가 안 맞는다. 난 스윙 채널 할 거야. 난 스윙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스윙 투자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래 이런 걸 안 보고 오늘 같은 날도 원래 들고 가는 게 맞는데 하도 재밌어서 낮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이 보려고. 근데 이제 다시는 제가 아마 이렇게 짧게 수익 내진 않을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35% 수익 났을 거예요. 이거 수익률 50%짜리예요, 원래는. 멤버방에 날려드렸거든요. 50%짜리 날렸다. 물론 시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올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내일 상황이 좋아서 10%만 딱 떴다 그러면 45%짜리 수익률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아까 분봉을 자꾸 봐가지고 원래 분봉 안 보거든요. 저는 호가창도 안 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윙에서 이 호가창은 의미가 없어요. 왼쪽에 뭐 몇십만 주가 깔리든 몇백만 주가 깔리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고 분봉도 별로 의미 없는데 그냥 이제 옛날에 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도화엔전을 보고 재밌어가지고 했는데 스윙에서는 간단해요. 월봉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선 뚫어줘도 살짝 밀렸는데 내비두는 거예요. 원래 한 50% 차익 실현했으면 그 나머지 50% 날린 게 제가 아까운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선기업 같은 게 이렇게 진정한 수급, 누군가가 어떤 매집봉이 터졌을 때 우리는 이거를 진짜 수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보시는 또 잘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이런 게 수급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사항에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해요. 오늘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내일 큰일 났네. 야, 어떡하지? 야, 기타 외국인 세력인데 팔았어. 그럼 기타 외국인 누구지? 이 사람이 세력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갑자기 주식이 너무 어려워져요. 야, 창구를 보니까, KB증권 많이 샀는데? 대신증권을 팔았는데? 이게 수급인가? 이런 건 수급이 아니에요. 진정한 수급은 누군가가 매집봉이 들어와 있고, 누군가가 뚫을 자리를 강력하게 뚫어주는 이분들이 세력이고, 이게 수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 게 제일 좋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왜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이 바로 주식에서 많은 걸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서암기계공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계주들이 꽤 강했죠. 선별적으로 강한데 아직 기계주들은 좀 상황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늘 서암기계가 날아갔지만 우리가 서암기계를 본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했으면 지금부터는 절대 서암기계 공업을 보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애초에 팔지 말든가 지금부터 만약에 날아간다. 여기서 갑자기 단타한다고 들어갔다 물렸다. 그러면 오늘 벌은 수익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 토해내야 돼요. 그냥 버려두세요. 어차피 서암기계공업 아니고도 앞으로 살 거 엄청 많아요. 이런 데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인 욕심으로 또 내일 날아갈까봐 샀다. 내가 물렸다. 못 빠져나왔다. 오늘 서암기계공업으로 벌은 돈 다 토해내는 거예요. 무조건 멤버님들 쳐다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패스하는 거예요. 일반 시청자분들도 저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났다면 뭐 제가 감히 더 사지 말라 사라는 말은 못하지만 제 생각엔 안 팔면 안 팔았지 만약에 팔았다면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만약에 이 친구를 내가 지금 처음 봤다고 생각해봐. 저 이 친구 사라고 안 해요.